명태조 주원장의 드라마틱한 생애. 거지에서 황제까지. 주원장, 본명 주중팔은 역대 중국 황제 중 가장 낮은 출신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로 그의 생애는 고난과 승리, 비극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난한 농민의 아들에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아니라 중국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열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그의 말년은 권력의 그늘 속에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주원장은 1328년 안의 지역의 빈곤한 소장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며 살았지만 잦은 기근과 황허의 범람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그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1344년 17세의 주원장은 돌림병으로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홀로 남은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환각사라는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려 생활조차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구걸의 연속이었으며 그는 생존을 위해 고된 탁발승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주원장은 후일 황제가 된 후 이 시절을 떠올리며 나의 가난함과 굶주림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원나라 말기 중국은 혼란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부의 부패와 무능, 농민들의 가난, 그리고 황허 강의 범람은 민중의 고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민중 봉기로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백령교도가 주축이 된 홍건적의 봉기는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들은 원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구호를 외치며 민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348년 주원장은 절을 떠나 홍건적의 한 지도자인 곽자응의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주원장은 빠르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곽자응의 부장이 되었고 부하들 사이에서도 두터운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곽자응의 양딸과 결혼하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곽자응 사후 주원장은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민중과 병사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그는 점차 강력한 군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단순히 군사적인 지도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쯔 강 유역을 장악한 후 사대부 출신의 학자들과 접촉하며 통치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유교 경전과 중국사를 공부하며 그는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키워갔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배움은 후일 명나라 건국 이후 그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통치와 군사 조직을 효과적으로 결합했으며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원장은 단순히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 아니라 한나라를 통합하고 이끌어갈 통치자로 변모해갔습니다. 1364년 주원장은 스스로를 오왕이라 칭하며 원나라의 멸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차례로 경쟁 세력을 제거하며 양쯔 강 유역의 패권을 확립했고 1368년 마침내 대명이라는 국호를 세우고 연호를 홍무로 정하며 황제에 올랐습니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제는 명군의 북벌에 밀려 대도를 버리고 상도로 도망쳤고 15대에 걸친 원나라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명나라의 건국은 단순한 왕조 교체를 넘어 한족이 다시 중국의 주인이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의 잔존 세력은 여전히 명나라를 위협했습니다. 주원장은 여러 차례의 북벌을 통해 원나라의 잔여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부하 장수들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주원장은 황제가 된 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중앙관제를 개혁해 중서성을 폐지하고 황제를 직접 보좌하는 육부를 복원했습니다. 또한 지방을 13성으로 나누고 각 성에 포정사와 안찰사를 두어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는 황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상직을 없애고 도찰원을 두어 관료를 감찰했습니다. 이로써 황제가 모든 권력을 통제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명나라를 안정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황제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주원장의 통치 초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그의 말년은 의심과 공포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좌했던 공신들과 장군들을 의심하며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호유용이 옥사로 모반 혐의로 호유용과 그의 관련자 1만 5천 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방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 남옥마저도 반역 혐의로 처형하며 그의 숙청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주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배신으로 가득 찼는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황제로서 강력한 권력을 유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주원장의 말년은 사랑하는 부인 마왕우와 태자 주표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1398년 그는 황손 주육문에게 재위를 물려주고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후 명나라는 또 다른 권력 투쟁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넷째 아들 주체는 조카 주육문을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에 올라 영락제로 군림했습니다. 이는 명나라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주원장의 유산은 여전히 중국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원장은 역대 중국 황제 중 가장 낮은 출신에서 황제에 오른 인물로 그의 생애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숙청과 의심은 그를 고립시키고 명나라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역사의 길이 남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난과 굴욕 속에서도 꿈과 의지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